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이 세상에서 전부인 줄 알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으로 돈을 번다는 것은 상상이나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업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투자는 운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6개월 만에 4천만 원 정도를 투자해서 1억 이상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일을 해서 번 돈이 아니라 재테크로 벌었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또 다르게 느껴지네요. 실제로 이 돈이 통장에 입금되고 나니 돈 버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진작 몰랐을까? 그동안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렇게 어렵지 않게 돈을 벌었던 것일까? 이런 생각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경매로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경매로 부동산 투자의 이론과 실전의 기초를 다졌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낙찰 경험으로 인해서 다른 부동산 투자는 쉽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경매 투자는 활발하게 하고 있고 공매 투자뿐만 아니라 지금은 재개발, 재건축, 일반 매매, 분양권 등으로 투자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서로 다른 분야로 보이지만 각각 모두 연결되어 있고 부동산 투자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공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투자를 하니 거기에 따라서 수익도 따라오니 힘든 부분도 기분 좋게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6개월 전에 2억 넣고 2억 먹기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투자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쉬운 투자에 속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의 경험을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개월 전 4개의 분양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청약으로 당첨받거나 소액의 피를 주고 매수한 것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자녀 세대 무순위 추첨을 통해 더 많은 분양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를 전매 제한 기간인 6개월이 지나서 바로 매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해보시면 수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매도도 상당히 쉬운 결정이 아님을 경험하실 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분양권은 단계별로 상승 과정을 거쳐서 입주 직전부터 상승의 폭이 커집니다. 따라서 저도 이 분양권을 오래 가져가고 싶었지만 이미 여러 개의 분양권이 있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을 하려면 또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참고로 분양권 중도금 대출은 세대당 2건, 그리고 인당 5억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중도금 대출이 풀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분양권을 계속 가지고 가려면 명의 변경이나 증여 등의 방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매도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라는 투자의 기회비용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매도 시 욕심을 좀 내려놓아야 합니다. 누구나 머리에서 팔고 싶어 하지만 어깨 정도에서 팔아도 수익은 충분합니다. 너무 욕심을 부리다가 오히려 매도 타이밍을 놓쳐서 수익도 내려가고 시간도 버리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매도 기준선을 정해 놓으시고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까지 생각해 두시면 좀 더 매도를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매도를 해서 내 통장으로 돈이 들어와야지만 최종적으로 수익이 실현된 것입니다. 꼭 명심하세요. 그리고 수익 실현된 돈으로 다른 새로운 투자처를 정해 놓았다면 매도 결정이 더욱 쉬울 수 있습니다. 이 분양권은 요즘 비교적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와 흐름이 좋아서 그리고 전매 가능한 분양권이 흔하지 않아서 원하는 프리미엄을 받고 명의 변경을 완료했습니다. 이제 광역시는 분양권도 등기 후에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거래 가능한 분양권은
수요가 꽤 있었습니다. 6개월 전에는 하나의 분양권에 5천만 원이 안 되는 금액으로 6개월 동안 5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1억 이상의 수익을 얻었으니 투자 결과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시세가 더 오른다면 그건 다음 투자자의 몫이고 더 낮아진다면 저는 잘 정리한 것이 되겠죠. 이렇게 편한 마인드로 투자를 해 나가셔야 합니다. 이제 지난 영상의 제목을 2억 놓고 2억 먹기에서 2억 놓고 4억 먹기로 바꿔야 할 것 같네요. 부동산 투자를 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경매도 소액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것처럼 분양권 투자도 분양가가 5억이라면 이 금액의 10%인 5천만 원 정도의 투자금이 필요합니다. 나머지는 중도금 대출을 통해 은행에서 알아서 해결해주고 잔금은 대략 3년 정도의 공사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내면 됩니다. 이마저도 나중에 또다시 집단 대출을 통해서 또는 전세 세팅을 하면 모두 해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완공 시점에는 시세가 올라서 분양가 정도의 금액으로 대출이 가능하고 또한 분양가 정도로 전세 임차인을 맞출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소액 투자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분양권 투자도 레버리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투자입니다. 분양권은 당첨이 되면 크게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건설사와 은행에서 알아서 진행됩니다. 특히 다른 투자는 대출을 이리저리 알아봐야 하지만 분양권 중도금 대출은 집단 대출이기 때문에 건설사에서 은행을 정해줍니다. 이 은행은 금리도 낮은 편이며 다주택자라도 무직이라도 신용에 크게 문제만 없다면 웬만하면 대출이 다 가능합니다. 분양사무실에서 연락이 오면 일정에 맞춰서 진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계약금 10%를 내고 중도금 대출까지 끝이 났다면 이제 할 일은 차분히 기다리는 일 뿐입니다. 점점 프리미엄이 형성되고 시세가 오르는 것을 지켜보면서 수익 실현 전략이나 매도 타이밍을 고려하면 되겠습니다. 분양권은 보통 수익을 극대화시키려면 장기 투자를 해야 하지만 단기 투자도 가능한 재테크입니다. 분양가 5억 아파트를 10% 투자금 5천만 원으로 완공 시점까지 가져간다면 2, 3억의 수익 또는 그 이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 상황이 투자금을 늘려나가야 한다면 1년 이내로 단기 투자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5천만 원의 투자금으로 최소 100% 이상의 수익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매도 타이밍을 잘 결정해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 실행 전후로 하거나 분양사마다 명의 변경 기간을 따로 정해놓기 때문에 미리 계획을 잘 세워서 그 일정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분양권 전문 부동산을 찾아서 중개를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분양권 투자에서 중요한 점은 빠른 상황 판단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는 주저없이 잡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약홈에서 청약 일정을 참고하셔서 아파트에 대한 분석을 미리 해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청약 통장은 본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 찾아보시면 아버지, 어머니, 와이프, 형, 누나 등등 잠자고 있는 가족의 통장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명의는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분양권 투자는 장점을 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바쁜 직장인도 조금만 시간을 내면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눈과 귀를 조금만 열어두시면 무순위 자녀 세대, 일명 줍줍의 아파트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비 당첨이 되었다 하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만 않으면 충분히 분양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당첨만 되면 그 이후 신경 쓸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경매와 같이 명도를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수리를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 부동산과 각종 SNS를 활용하지 않아도 알아서 먼저 부동산에서 연락이 옵니다. 분양권 있으시죠? 이러면서 말이죠. 새 집은 잘 나갑니다. 특히 서울의 신축 아파트는 항상 부족합니다. 새 아파트를 원하는 사람은 늘 많고 공급은 거기에 따라가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전매 제한이 없는 곳은 거래가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분양권 야시장 들어보셨나요? 뉴스 기사를 통해서 이런 소식도 확인할 수가 있네요. 거래 가능한 분양권은 정말 사람이 많이 몰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양권 투자는 계약금만으로 투자금이 들어가지만 이에 비해 수익의 폭도 큰 편입니다. 물론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여러 제한사항과 양도세가 높지만 이것을 감안하더라도 충분히 좋은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분양권 투자를 잘 하려면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분양 일정과 그에 해당하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자세히 보시면 거의 모든 정보가 나와 있고 가지고 있던 의문들이 웬만하면 풀립니다. 꼼꼼하게 보시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자로서 청약은 경쟁률이 낮은 평형과 타입에 집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84보다는 75 또는 59제곱미터, 그리고 84A보다는 84C 이런 식이죠. 실제로 나중에 매도 시에는 이런 조건은 그리 큰 차이를 내지 못합니다. 어떠신가요? 분양권 투자 해볼만 하죠? 큰 리스크가 싫으신 분들,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너무 신경 쓰면서 복잡하게 하지 않고 싶으신 분들에게 안성맞춤이라고 생각됩니다. 안정된 수요가 뒷받침되어 매도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대출도 잘 나옵니다. 점진적으로 프리미엄이 형성되어서 수익으로 연결되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분양권에 대해서도 도움이 될 만한 팁들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